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좀 댓글 읽기 시간 전에 저희가 좀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댓글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오늘의 주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이 직업의 비전은 어떠한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트레이너로서 일한 지가 물론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쵸?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 경력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또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한 이 시간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이 직업이 어떻습니다 라고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의 퍼스널 트레이너를 꿈꾸는 많은 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저희한테 뭐 바디메이커나 뭐 몸짱공식 외적으로도 트레이너 생활은 어떤가요? 뭐 우리의 생활을 궁금해하더라고. 맞아요. 자 우선은 박규남님의 댓글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지금 자막이 뜰 텐데 안녕하세요. 최근 ABS 온라인 핏을 알게 되어 구독, 애청 중인 유저입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시기까지 두 분의 정말 끝없는 노력과 열정의 행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올바른 운동 방향을 위해 영상을 통해 힘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다는데요. 홍쌤, 한주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주쌤 읽어요. 바쁜 스케줄이시겠지만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헬스를 하게 된 지 1년 2개월이 되었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신경 써가며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남들 술 마시고 놀고 즐길 시간에 운동하고 많은 트레이너, 선수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파헤치고 이에 즐겁고 운동이 저의 삶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병행, 정말 치밀하고 지독하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미흡하지만 여러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극복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재미 또한 상당한데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달이 되었어요. 힘들지? 바꿔줄게요. 엄청 많은데요? 자 이제 아르바이트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남들은 하나쯤 다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게 저에겐 불투명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오며 성취감, 자존감 등 정신적인 건강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헬스 트레이너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학과도 아닌 비전공에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내세울 것이라곤 몸 하나밖에 없네요. 자격증 취득은 천천히 공부해가며 취득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가 수명이 짧아 가로치고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터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차면 그 후엔 개인 센터를 차린다든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릴까 걱정이 되고 고민이 크네요. 노후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것인지 지금의 운동 열정으로 트레이너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제 나이가 26살이라 적은 나이고 고민이 크네요. 트레이너 방향으로는 많이 뒤처진 시작일 텐데 여러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운동을 취미생활로만 할지 트레이너에 대한 간절함이 크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걱정이 크기에 현 위치에 오른 홍쌤, 한주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며 조심스레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긴 열정의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첫 번째 감사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댓글 읽어주기 위해서 소개를 했다고 하면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얘기로만 드렸겠지만 오늘 이렇게 따로 한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요. 제가 우선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1살에 대학교를 그러니까 1년 재수해서 저는 우선 대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썼던 학교가 지금 현재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었고 뭐 용인대학교에 제가 전액 장학금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육 무슨 과가 아니라 체육학부 전체에서 1등 하는 거죠. 전체 수석. 그러면 이제 4년 장학금을 받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한 과가 특수체육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과
이게 이름을 들었을 땐 좀 더 이제 이 키네지올로지 운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연관이 있지 않을까 특수체육보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외국에 있는 잡지에서 군나르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 트레이너를 그 머슬 앤 피트니스지에 나옵니다.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당신은 뭐 인터넷도 잘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그렇게 해서 21살에 대학교를 가고요.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자마자 저는 학교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네. 처음 들어갔던 게 이제 분당의 모 피트니스 센터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군대는 또 이제 뭐 생도들도 운동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제 전공이 잘 살려지는 방향으로 가서 거의 쉬지 않고 군대에 있던 시간을 빼고는 계속 트레이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헬스클럽,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이 전문화되어져 있는 이제 대형 피트니스 클럽에서도 근무 경험이 꽤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일했던 쪽은 이제 분당이나 이제 안양, 평촌 이 근방이었었는데 생뚱맞게 이제 부천에다가 지금 현재 ABS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네. 오픈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저와 일을 같이 도와준 그쵸. 첫 멤버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감독님과 네. 지금 여기 있는 한주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년 넘게 그쵸. 네,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업장을 방문을 했었을 거예요. 6년 동안이면은. 그리고 그 전에도 트레이닝을 했고 하면서 봤던 모든 각각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이거는 요즘에 신식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 소위 말하는 헬스클럽. 헬스클럽,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형 피트니스 센터, 네. 그리고 나서 좀 중형 피트니스 센터들, 네. 뭐 이런 과정들, 이런 다양한 이 피트니스 산업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걸 우선 제가 처음에는 세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헬스클럽 시절 1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헬스클럽 시절은 그 과거 이제 소위 말하는 헬스코치 시절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대형 피트니스 센터들이 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라든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발리, 락시, 네. 그죠?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서비스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로서의 전문 지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가의 트레이닝을 판매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점점 우리나라 뭐 하나 잘 되면 냅두질 않잖아. 네. 너도 나도 중저가형 피트니스 센터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대형 피트니스 센터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오히려 전체적인 질은 떨어지면서 퍼스널 트레이닝이 대중화는 되었지만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트레이닝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나 내지는 또 뭔가 좀 독립적인 성향의 친구들이 저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해서 퍼스널 트레이닝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네. 이제 이런 PT샵을 열게 되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요즘은 과거보다는 어쨌든 퍼스널 트레이너가 일할 공간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업료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누구나 물어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적인 위상은 많이 알려졌지만 오히려 좀 더 그런 역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우리 동네 트레이너가 너무 건방지더라, 건들건들하더라, 운동은 잘 안 가르치고 여자들만 트레이닝 하더라, 뭐 이런,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게 나는 뭔가 특별한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보니까 다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자격증, 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몸을 얼마나 만들어 보았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회나 이런 걸 참가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커리어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죠. 네. 이 세 가지 빼고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실선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임상 경험이라고 그러죠. 네. 실손에서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어 보았는가. 정말 중요하죠. 네,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믹싱이 돼서 한 명의 멋진 퍼스널 트레이너가 탄생이 되고 실제 이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충분한 역량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가지고 갔을 때 나이가 30대가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민을 하죠. 30대에서 40대.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이쪽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댓글을 다뤄보는데
다 좋은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내세울 것이라고. 네. 몸 하나밖에 없네요. 체육학과도 아닌 비전공의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내세울 것이라는 몸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자격증 취득은 천천히 공부해가면서 취득한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가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체육학, 지금 스포츠 의학이나 네. 스포츠 과학, 이제 정확히는 키네지올로지를 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학교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없어요. 네,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대학교나 비전공자나 전공자나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설 시설들을 많이 다뤄보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싫어하는 게, 이론이 아무리 이론만 가지고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은요, 경험의 축적을 문서화시킨 게 이론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논증을 거치죠. 네. 그죠? 이제 논증이라고 표현하면 안 나. 연구에서 네. 실험군과 비실험군을 나누고 실제 이것이 맞는가를 겪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에서 파생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자기 몸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전문 지식, 그쵸? 그리고 실전에 오면 사실 이 부분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세일즈라든가, 그쵸? 네. 이 부분이 없을 수가 네, 없죠. 없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 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트레이닝을 잘하고요, 내가 아무리 몸이 좋아요, 근데 타고난 나의 언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인성이 그렇지, 부족하거나. 인성이 부족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는 게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나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꼭 다 뭔가를 했고 이것도 이만큼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 너무 과투자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오히려 좀 투자 대비는 이 직업이 아직까지는 그런 큰 고수익의 직업은 전반적으로는 아니다. 그쵸. 다만 소수의 트레이너들, 뭐 어느 직업이나 그 필드에서 피라미드 상위 1%. 그렇죠. 네. 상위 1%는 그만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거든요. 실제로 저희 저 존경하는 형님인데 신재근 선수나 그쵸. 지금 CJ에서 트레이닝을 또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센터 대표로서 운영하시는 과거 다양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했던 백승권 선수. 네. 이런 분들, 트레이너 출신 선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본인도 운영하거나 어딘가에 소속해서 상당히 좀 계속 나이가 더 40대가 가까워져 오는데도 트레이너로서의 역량을 계속 키워가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0대 중후반까지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차이면 그 후에 센터를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차린 건 맞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여기 옆에 있는 한전 선생님과 지금 찍고 있는 충현 쌤과 트레이너 생활도 더 오래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피트니스 산업 안에서 또 다른 아이템. 그렇죠. 네.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본 베이스는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자긍심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김지훈 트레이너. 네. 과거 A팀 방송도 많이 네. 출연하셨죠. 그런 수많은 선배님들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어느 직업이나 보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이거 재정관 뭐라고 하죠? 자산관리사. 그렇죠. 네. 그거 하시는 분들도 되고, 전문직의 가장 먹이 사슬? 사슬 꼭대기에 있는 네. 의사 전문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속해서 있든가 개업을 했을 때는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회사원이든 자영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여기서 좀 그랬던 게, 보통 트레이너가 수명이 짧아 센터에서 30대 중반 어쩌고저쩌고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직장을 택할 것인지. 그치. 전 이 부분이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좀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그거를 좀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또 하려면 진짜 그 직업에 대한 그게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냥 마냥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에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너를 한다면 사실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저희는 자긍심으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의 비전을 볼 타이밍은 저희는 지났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우선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인데 네. 안정적인 직업이 참 없어요. 뭐 대기업을 들어가더라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진급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어느 순간 자기 필드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이 많죠. 네, 다반사입니다. 뭐 저희 이 퍼스널 트레이닝과 이제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 나눠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어제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지금 당선되셨죠? 네. 했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네. 뭐 당선된 사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예. 앞으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업에 대한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다 모두 자동화가 되고 이미, 그죠? 새로운 직업들이 점점 생겨나기도 하지만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자기 직업 필드에서 노력하는 소수의 상위 1%만이 또 그 상위 1%는 대부분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들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여기 박균학님한테 이거 하세요 라고 말씀. 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선 뭐 짧은 시간 내에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저희도 늘어나 봤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려면요, 사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 줄 알고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네, 뭐든지. 물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요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네. 만약에 퍼스널 트레이너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선은 자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 후에, 어쨌든 퇴근 후에도 과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퇴근 후에 여자친구와 만나서 평일에 저녁 시간을 즐긴다든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말도 짧겠죠. 네. 남들이 일하지 않고 일이 끝났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필드를 즐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나 운동하는 거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운동만 좋다면 사실 그건 취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 트레이닝으로서의 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네. 뭔가 내가 이제 전문직 트레이너로서의 이 지식을 활용해서 무언가 서비스 그리고 지식을 제공한다.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다고 하면은 이 직업이 참 재밌고 즐거운 직업. 물론 그렇죠. 쉬는 날도 별로 없고 하겠지만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나오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직업을 정말 좋아할 자신이 있으시다. 주말도 없을 수 있고, 뭐 페이야 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틀릴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리고 뭐 주변의 시선, 네. 뭐 그런 시선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지금까지 돈이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우리 항상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밌으시고 이 직업이 나를 땡긴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많은 생각 안 하시고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네. 다혈질의 제 생각이고, 예, 물론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좀 틀리지만 네.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쭉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너무 막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나서도 1, 2년 있다가 또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봤고.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래도 내야겠지? 네. 예. 즐기실 수 있고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내가 애착이 있으시고 또 내가 운동하는 걸 또 즐기고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또 남들한테 전파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좀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여가 시간이 꼭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생각해 보실 법한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이란 거는 얘기 좀. 네, 말씀하세요. 여가 시간을 우리가 안 즐기지는 않아요. 네, 즐기죠. 예,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운동하는 것도 여가가 되고, 네. 근데 거의 이 필드 안에서 즐기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저희만의 또 즐기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쵸, 그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일반 뭐 공무원분들 내지는 또 좀 일찍 퇴근이 완료되고 잔업이 없는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길고 일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지. 이거는 정해진 봉급제의 트레이너는 거의 없죠. 퍼스널 트레이너는 능력제니까. 네. 네,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자격증 취득은 천천히 공부해가며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고객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증은 필요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빨리 준비를 하시고 취득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 없이 일하는 무면허는 그죠? 예, 네. 큰일 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자격증 중에서 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생활복지의자가 네.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네. 중요하고요. 우선 이거는 취득하시고 네. 차후에 이제 사설 뭐 그쵸, 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네. 뭐 NSCA 계통, ACSM 그쵸.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CSCS나 CES 뭐 이런 계통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이제 원래 한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뿌리를 원처 네. 갖고 있었던 요 시스템 하에 있는 게 뭐 KACP 카셉이라든가 KATA 카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카세카타 이제 저는 카셉을 좀 추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는 게 거기 연수가 좋아. 그러니까 시험으로 자격증 따는 것보다 네. 좀 충분히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좀 연수도 좀 들어보심이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규남님의 댓글에 대해서 박규남님 이거 저희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좀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진지 모드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평상시보다. 네. 자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저희가 뭐 딱 정확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짧게나마 좀 느끼셨을 거라고